네, 오늘은 요즘 그 연일 이재명 대통령의 X 메시지가 많이 화제잖아요. 예, 오늘이 이제 10일이고 어제가 이제 9일이었는데 어제도 또 대통령이 새로운 메시지를 냈는데요. 네.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에는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내서 뭐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핵심은 이제 국정 최고 책임자는 다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뭐 거대 야당 대표 시절에 정치인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뭐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이런 역할이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이제는 스스로 이제 강조를 하셨듯이 국민 통합이 가장 큰 책임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좀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꼭 참조해 주시고요. 아, 중요한 멘트.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먼저 한국갤럽에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뭐 많이 몇 번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 일단 지난주에 긍정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65%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좀 흥미로운 게 그 갤럽은 이제 무선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그 왜 긍정 평가를 하십니까? 이런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죠. 주관식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응답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그 비율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네. 그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가장 최근 조사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분들한테 이유를 물어봤더니 네. 연말까지는 주로 그 외교 쪽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1월부터는 경제 민생 쪽이 좀 2위로 이렇게 등장을 하다가 2위. 네, 2위로 등장을 초록색 하다가 초록색입니다. 그래프죠? 네. 근데 이제 1월 1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는 이게 1위가 됩니다. 근데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1월 23일 날 이제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하는 거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아, 그때부터 이제 예. 시작이 됐죠. X가. 예, 그때부터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가 표명이 되고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답변은 2월 4주부터 다시 별개로 집계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네, 추가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 경제 민생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높이 평가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이유로 1위로 꼽히기 시작한 게 이제 1월 마지막 주 조사부터였고요. 그 뒤로도 거의 이제 꾸준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방금 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동산 정책도 최근에 긍정 평가 이유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1위로 경제 민생 부분 이쪽이 주되게 집계되기 전에는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긍정 이유가 외교, 네. 안보 그쵸. 이런 쪽이었는데 1월부터는 그게 역전이 됐다. 네. 이게 포인트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이 이렇게 그 우리 방송 초반에 보셨듯이 국무회에서도 엄중한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핵심은 민생에 대한 그런 방점이 많이 찍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긍정 평가를 받고 있고 사실 이게 한국갤럽하고 다른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식이 아니죠. 네. 객관식 보기를 네네. 체크하는 거죠. 예, 다음 그래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리얼미터 그래프에서도 조사 방식은 다르지만 비슷한 추세로 대통령의 그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 들어서부터 상승세가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결국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와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네. 여권이 이제 국정의 책임자로 체제 개선을 해야 되고 우리는 유능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대통령이 연일 그 X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바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여론도 그거에 반응하고 있는 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물론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이와 별개로 어쨌든 이
유권자들한테 특히 중도 보수 분들한테는 좀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조금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오늘이죠. 오늘 마침 그 우원식 국회의장도 예, 개헌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맞아요. 예, 그 크게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는 단계적인 개헌,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이번 6.3 지방선거 때 하자, 이런 두 가지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개헌은 모든 국회 그 꿈이고 모든 국회의장의 목표였는데 항상 좌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987년 개헌 이후로 40년 가까이 개헌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국회 사무처 주도로 올 2월에 대규모의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10,000명 이상 넘어가는 10,000명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이 여론조사에서도 68.3%가 개헌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개헌에 찬성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이미 40년이 된 헌법으로는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 바꿔야 된다. 그런 응답이 70%가 넘게 나왔는데요. 저희 그 개헌과 관련된 여론조사 그래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오늘 국회의장이 언급한 단계적 개헌이라는 게 네.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높게 나타나는 단계적 개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적인 걸 얘기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개헌 자체가 보통 이제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국민들의 투표를 거쳐야 되기 전에 네.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잖아요. 네. 사실 헌법이라는 게 조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고치려면 어느 정당 한 곳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오기 합의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여야가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요소들만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가령 뭐 그 권력 구조라던가 아니면 기타 기본권 관련된 그런 조항들도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자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 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있는 조항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언급했나요? 예, 오늘 언급한 건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번째로는 그 계엄에 대해서 국회가 더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그 헌법 규정을 고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5.18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항상 헌법 전문에 5.18 내용을 포함시키겠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예전에 그런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키자는 것을 좀 단계적으로 먼저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개헌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하든 뭐 전면적으로 하든 나라의 큰 틀을 바꾸는 엄청 큰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원식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는 좀 핀셋식으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일단 딱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하자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은 민생 현장에서 이제 외과 수술식 개혁으로 민생 현장을 주도하고 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핀셋 시술로 헌법의 판을 바꾼다면은 사실 대중들에게 각인되는 거는 이 유능한 집권 세력이라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네. 결국 이게 또 중도 보수 분들한테는 좀 호감을 플러스 1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선거라는 게 사실은 보통 이 집토끼들이 잘 모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잘 결집해서 이 보통 대선보다 낮은 투표율을 극복을 하려고 많이들 하거든요.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분들 같은 경우는 내란 종식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원식 의장이 이번에 강조했던 것이 계엄에 대한 부분이었으니까 계엄에 대해서 강력한 방지책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자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민주당 지지층들한테는 투표의 결심을 좀 더 굳혀주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뭔가 조금 그 판을 이렇게 조성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모드를 완전히 장착을 하고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은 좀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계산하기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너무 상황이 지금 심각해서 그래서 집권 여당의 모두를 장착한 것 같다. 아니요, 국민의힘은 힘들 것 같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그걸 장착할 수 있을까가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요소인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개헌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개헌안이 3분의 2. 200명이 필요한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 약 20명만 예, 넘어오면, 협조가 필요하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가능할 수 과연 있겠네요.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는 핀셋이든 단계적이든 뭐든 그게 또 좀 관심 포인트이긴 한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85일 남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방선거 때 같이 하려면 4월 7일까지 그래서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4월 의원실장도. 7일. 네. 예, 그 또 국회 통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그쵸. 국민 투표를 미리 지방선거 또 해야 6월 되니까요. 3일에 같이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이런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